자,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등비수열의 합. 등차수열, 등차수열의 합. 이제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첫째 항이 보통 A라고 많이 써요. 그 다음에 공비는 당연히 R이라고 쓰고요. 첫 번째 항 A, 공비 R, 등비수열에서 첫 번째 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 SN. SN이라고 하는 표현은 등차수열에서도 사용했던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수열의 종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주로 합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야.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근데 희한하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R이 1이 아니었을 때는 SN은 1-R분의 A 1-R의 N제곱 이렇게 생겼어. 근데 요거는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과 같이 사용하기도 해요. 등차 수열에서도 합을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였는데 다시 한번 써볼까요? 2분의 N 2A 플러스 N-1D 이와 같은 공식도 있었고 2분의 N A 플러스 L과 같은 공식도 있었어. 물론 이제 L 대신에 일반항을 집어넣어주면 요거랑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긴 지니까 결과적으로 두 개가 다른 식은 당연히 아니죠. 같은 식인 거죠. 근데 모양 자체는 확연히 좀 다르지. 주로 마지막 항이 주어져 있으면 이 공식을 위주로 해서 문제를 풀고, 마지막 항이 주어져 있지 않거나 또는 마지막 항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주로 이쪽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주는데, 등비수열은 그런 식으로 구분되는 건 아니고 1-R분의 A의 1-R의 N제곱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거의 비슷하지. 어떻게 보면 요 첫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1분의 2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야. 자리만 바뀌었잖아. 그죠? 그래서 주로 공비가 R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쪽 공식을 주로 많이 쓰고, 이걸 써도 돼요. 공비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주로 이쪽 공식을 많이 써. 그래야 음수가 안 만들어지거든.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주로 양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공비가 1보다 커지면 여기 대입하면 음수 나오겠죠. 주로 이쪽에 많이 대입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지만 별로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다. 문제는 두 번째인데, R이 1이었을 때,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R이 1이 아니었을 때라고 되어 있어. R이 1이 아니었을 때. 자, R이 1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를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볼게요. 공비가 1이다 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첫 번째 항이 예를 들어서 3이야. 공비가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곱하기 1을 해서 두 번째 항을 만들었다는 얘기지. 3이 되는 거죠. 곱하기 1을 해서 또 세 번째 항을 만드는 거죠. 3. 근데 곱하기 1이라는 게 그렇잖아. 아무리 곱해도 그대로 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3이 되고 또 3이 되고 또 3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든 항들이 다 3이 되는 수열이야. 공비가 1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모든 항이 첫 번째 항과 똑같은 항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별거 아니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합을 구하기도 쉬워요. 이걸 예를 들어서 n개를 더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3n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설명을 하고 있다. 문제란다. 두 가지로 나눠서 공식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공비가 1이다라고 하면 합을 구하는 것 자체는 훨씬 더 쉽다라는 얘기야. 왜? 모든 항이 다 3이 되는 거니까. 모든 항이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개수만큼만 곱해주면 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요 수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일반항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등비수열처럼 3 곱하기 1의 n-1제곱이라고 쓰느냐? 사실 이거는 1의 n-1제곱은 그냥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A에는 그냥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어. 모든 항이 3이면 일반항도 3이고 합도 뭐라고 볼 수 있다고. 3이 n개 있는 거니까 합도 SN도 3 곱하기 n이라고 하면 된다고요. 물론 3이 아니면 다른 숫자를 쓰겠죠. 이런 식이라고요. 그래서 알고 나면 사실은 별게 아닌데 문자로 되어 있을 때는 그게 R이 1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 어떤 사람이 AN을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썼어. 그러면 R이 1인지 아닌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다면 문제가 좀 되죠. 왜 그러냐? 분모가 0이 되는 거니까 R 대신에 1 자체를 대입할 수가 없죠. 이쪽으로는 합을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굳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한 거고, 문제가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공비가 1인지 1이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 정도는 있다
어떤 심화 문제에서,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이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숫자로 나와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지. 자, 한 가지 더. 이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볼 수 있느냐? 당연히 등비 수열로 볼 수 있어. 원칙대로 하자면 똑같이 일식을 곱한 거니까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요렇게를 플러스 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3에다가 0을 더해서 3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또 더하기 0을 한 거야. 또 3이 되는 거죠. 또 더하기 0을 한 거야. 3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그러면 등비 수열에서는 이렇게 합구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등차 수열에서는 왜 굳이 두 가지로 안 나누느냐? 두 가지로 안 나눠도 되니까. 이거를 3이 n개에 있어서 3 곱하기 n이라고 하면 합을 구하기가 훨씬 더 쉽지만 등차 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에 대입했을 때도 별로 달라지진 않아요. 2분의 n개, 첫 번째 항 3, 마지막 항 3. 요거는 6이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 똑같이 3n이라는 답이 나온단 말이야. 왜 굳이 등비수열에서만 확인을 하는 거냐? 등비수열에서는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1일 때는 아예 합 구하는 공식 자체에 대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공차가 0일지라도 공식에 대입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따로 뜯어서 설명을 하지 않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생긴 수열. 모든 항이 같은 숫자로 되어 있는 수열. 이런 수열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다. 이건 참고사항이야. 첫 번째 항도 A, 두 번째 항도 A, 세 번째 항도 A, 네 번째 항도 A. 이렇게 생긴 수열이 있다. 모든 항이 다 A야. 이거는 첫 번째,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도 있어. 대신 이거는 공차가 0이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등비 수열이라고 볼 수도 있어. 계속해서 똑같은 숫자를 곱하는 거니까. 이때는 공비를 1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사실은 등차 수열도 되면서 등비 수열도 되면서 이렇게 되는 수열은 없어요. 등차와 등비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등차도 되고 등비도 되고 이런 수열은 없다고. 근데 하나 있지, 이렇게. 모든 항들이 다 똑같은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수열 같은 경우에는 등차 수열도 되고 등비 수열도 되고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굳이 말하자면 등차 중앙 공식에 대입해도 성립하고요, 등비 중앙 공식에 대입해도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렇게 좀 심화 문제로 A, B, C 이게 등차 수열이 된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등비 수열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 그럼 이제 등차 중앙 공식도 쓰고 이게 아니고 어떤 세수가 등차도 되고 등비가 된다는 얘기는, 둘 다 된다는 얘기는 A랑 B랑 C랑 사실은 다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항이 똑같아졌을 때 등차와 등비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거니까. 자, 합구하는 공식 잘 외워두시고요. 참고 삼아라도 알아두세요. 이 공식은 언제 쓸 수 있는 거다?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쓸 수 있다. 그럼 1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더 쉽다. 왜? 모든 항이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뭐 합을 구하든 뭔가를 하든 훨씬 더 쉬운 문제가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에 합 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역시 그냥 합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등비수열인데 뭐 두 번째 항이 2분의 1,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인가요? 여섯 번째 항이 8. 그랬을 때 8항까지, S8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이런 식의 문제. 바로 공식에 딱 대입을 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공비 첫 번째 항이 지금 안 나와 있죠. 대신 다른 걸로 이렇게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이 주어짐으로 해서 등비수열이라는 건 알지만 공비하고 첫 번째 항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구해내야 되겠죠. 두 번째 항이 2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을 식으로, 일단 등비면 무조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하면 된다고. 두 번째 항이 2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은 AR은 2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식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섯 번째 항이 8이다. 이거는 AR의 5제곱, 5제곱인데 순간적으로 6제곱이라고 쓸 뻔했네. AR의 5제곱이 8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연립해서 A와 R을 다 구해주면 되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등비수열인 경우에는 주로 대입법을 이용해요. 대입법. A를 구해서 대입해도 되고, 모양 두 개를 잘 보면 요거를 AR과
R의 4제곱으로 나눠 쓸 수 있어. AR과 R의 4제곱으로 나눠 쓸 수 있어. 그럼 이제 AR에다가는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R의 4제곱이 16이 되겠죠. 그래서 R은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될 수가 있어요. 보통 문제에서 뭐 공비가 양수다 음수다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둘 중에 한 개를 골라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별말이 없으면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공비가 2였을 때 그러면 A는 뭐가 되느냐?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S8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2니까 2-1분의 요거 말고 지워진 뒤쪽 부분에 있는 공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 공식을 쓰고 있는 거야. 2-1에 첫 번째야 4분의 1 곱하기 2의 8제곱 마이너스 요렇게 식을 바꿔주면 되겠죠. 2의 8제곱 정도는 계산을 해요. 2의 8제곱이 얼마냐면 256이죠. 256. 그러니까 4분의 1 곱하기 256 빼기 1. 그래서 253이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4분의 253 정도로 하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요. 두 번째, 공비가 음수였을 때도 비슷하게 A를 구해서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합구하는 공식 자체를 알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문제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는 지금부터 소개할 바로 이 문제인데 조금 복잡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A에는 당연히 등비수열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S에는 수열의 합이라는 뜻이고요. SO가 5번째 항까지 합, SO가 5. 그 다음에 10번째 항까지 합, S12, 15, 20. 그랬을 때 S15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간단하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5번째 항까지 합, 10번째 항까지 합 두 가지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15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등차 수열에서도 거의 유사한 문제가 있었죠. 요게 등차가 아니고 등비가 아니고 등차라고 하면 연립방정식 문제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등비 수열의 합인 경우에는 그 계산하는 방식이 약간 연립방정식이 맞긴 맞는데 약간 더 복잡하기는 해. 이거부터 천천히 식으로 한번 써보십시다. R-1분의 A R의 5제곱 마이너스 1이 5라는 뜻이야. 첫 번째 요 조건은 합 요렇게 바꿔줄 수 있어. 두 번째 조건은 R-1분의 A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을 바꿔 쓸 수 있는데 그게 20인 거야. 요렇게요. 자,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와 R을 다 구해줘야지 S15를 구할 수 있겠죠. S15는 R-1분의 A R의 15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립을 할 때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이 R의 5제곱 마이너스 1하고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야. 대체로 요 합의 개수 5개, 10개, 15개 이런 식으로 배수들로 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4, 8, 12 뭐 이런 식으로 6, 12, 63, 18 이런 식으로요. 배수들로 주로 나와서 요거를 요렇게 R의 5제곱 마이너스 1과 R의 5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간단하게 문제가 처리돼. 무슨 얘기냐?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요만큼. 요거를 요렇게 인수분해했으면 이렇게 세 개를 합친 거. 그게 요만큼 하고 A, R의 5제곱 마이너스 1, R-1. R-1, A, R의 5제곱 마이너스. 똑같은 모양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 10제곱 마이너스 1을 합차 요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가 풀릴 수 있어. 그래서 요거를 통째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원래는 A를 구해서 대입해 줘야 되는데 약분이 잘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대입해 주면 5 곱하기 R의 5제곱 플러스 1이 20이다 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져요. 물론 계산해 주면 R의 5제곱 플러스 1이 4가 될 거고 R의 5제곱은 3이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멈춰요. 이제 R의 5제곱이 예를 들어서 32라고 나왔어. 그러면 R은 2네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야. R을 구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R의 5제곱이 3이다 라고 하면
선생님 R의 5제곱이 3인데 R을 못 구해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R의 5제곱이 3이라고 할지라도 R을 구할 수 있어요. R을 구할 수 있어. 구할 필요는 별로 없어. 근데 R의 5제곱이 3이라고 하면 R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면 5제곱근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R의 5제곱이 3이다. 5번 곱해서 3이 되는 거니까 3의 5제곱근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 근데 이걸 구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대신 다른 걸 하면 돼요. 요거를 잘 대입해 주면 이 식에서 R-1분의 A 곱하기 2가 5라는 식이 만들어져. 물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R-1분의 A가 2분의 5구나. R을 모르는데요. 알아요, 사실은. 대입해서 정리해도 돼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죠. 왜 할 필요가 없느냐? 결국은 이 문제 자체는 S15를 구하는 거지 A와 R을 구하는 건 아니라고요. 문제를 잘 보면 이 R-1분의 A라는 모양이 여기에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2를 2분의 5를 대입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R의 15제곱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세제곱씩을 해주는데 R의 15제곱은 3의 세제곱해서 27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27에서 1 빼서 26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약분해서 5 곱하기 13이 되는 거니까 6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굳이 R을 구하지 않고도 A를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모양, 여기서는 굳이 표시하자면 이렇게 R-1분의 A 말고 R-1분의 A가 통째로 지금처럼 구해줘도 정답이 나온다는 거. 또 R의 5제곱만 있어도 정답이 나온다는 거. R의 5제곱이 3이니까 R을 구하기가 조금 불편하긴 하죠. 그죠? 안 구해지는 건 아니에요. 구해지는 거야. 구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지. 세제곱씩만 하면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R의 15제곱은 따로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요 두 식에서 A와 R을 구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다. 뭘 구하는 거냐? 이 값을 구하는 거다. 이 값을 두 가지로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R-1분의 A와 R의 15제곱이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만 해결하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잘 출제가 돼요. 물론 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구해지면 구한 다음에 대입해주면 돼. 안 구해지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 안 구해지는 게 아니야. 복잡해서 안 구하는 거지. 안 구해지는 것과 안 구하는 거는 약간 다른 거예요.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이걸 굳이 대입해서 문제를 풀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자,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등비수열의 등비수열의 합의 활용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끝.